자, 그러면 앞서서 외국인 5위 종목이 사실 SK텔레콤이었습니다. 이제 유심 해킹 사고가 있어서 신규 가입 안 되게끔 중단 조치하겠다라고 사실상 초강수를 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국인이 담고 있다, 상위의 종목에 있다, 이걸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? 네, 일단 뭐 최근에 SK텔레콤의 이 유심 사태가 좀 벌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 이 주가의 어떤 급락 부분, 네. 급락 비율들을 보면 한 2020년도 최저치보다 더 크게 아, 늘어났죠.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 3월 이후에서는 뭐 최대폭의 하락이 있었고요.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예상했던 뭐 마이너스 한 15% 이상 정도의 그런 갭을 좀 보여주고 있진 못한데 일단 현재 이 통신주 그동안 SK텔레콤에 대한 지지 방어가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봤을 때 현재 241선을 좀 이탈되고 난 이후에 수급적으로는 일단 뭐 공백 이후에 뭐 재차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은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. 이 부분은 SK텔레콤의 전체적인 어떤 이 배당 성향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61%입니다. 그러니까 즉 100억을 벌면 61억 정도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좀 지급했다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배당 매력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SK텔레콤의 지금 현재 뭐 위약금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어떻게 좀 바뀔 것인가. 만약에 이 부분이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좀 풀리게 된다면 가입자 수의 어떤 이동 영향, 이 부분이 실적에 어떻게 좀 연동될 수 있을까?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좀 판단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지금 SK텔레콤이 통신 사업자 1위 지위를 좀 유지하고 있고 지금 해킹 그러니까요. 사태가 장기화가 좀 된다는 전제라면 실적의 어떤 영향들도 어느 정도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단기적인 어떤 영향들은 많이 좀 반영됐다고 봅니다. 그리고 유심도 교체라든가 이런 발급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좀 접어들게 된다면 SK텔레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인 어떤 시장 지위를 좀 이용해서 여기에 대해서 배당 매력도 관점에 대한 수급은 재차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렇죠. 회사의 어떤 모멘텀이 훼손된 것은 맞지만 배당 성향이라든가 고배당 매력들을 좀 주목해 보면 SK텔레콤의 과대 낙폭은 오히려 반대로 좀 장기간의 어떤 이 매력도 관점에서는 기회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. 네, 오히려 지금은 배당 매력도가 있는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. 가격도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. 일단은 사고 일어나고 나서 지금 개파락하고 나서 그 부분을 아직 다 메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 오늘도 추가적으로 2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고요.